안녕하세요. 9월 18일 저녁 6시쯤 됐네요. 제주항공 유상증자가 이제 기준일이 9월 27일이잖아요. 9월 27일이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월요일인 9월 26일 날,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을 거고, 그 다음 24, 25가 토일일 주말이고, 23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유상증자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뭐 파시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음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23만 4천 주죠. 2723만 4천 주고 액면가는 1,000원이고, 현재 이제 정자전 발행 주식수는 거의 뭐 4,976만 주 정도 되고, 이번에 이제 11,750원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발행하면은 이제 3,200억, 3,200, 5,250원이죠. 정자방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되고, 지금 예정 발행가가 이제 11,750원인데 사실 이 가격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내려갈 거고, 왜냐면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예정일이 10월 말이죠. 10월 31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7일이고, 어, 0.43846 이 정도 이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이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20%로 가져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정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이렇게 4,976만 주 정도인데, 이 비율은 한 54%가 넘습니다. 54%. 그러니까 54%, 반이 넘는 비율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근데 이제 주주당 기존 주주의 주당 신주 배정수익 50%가 안 되죠. 저기는 54%가 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사주조합원의 배정 물량이 20%가 20%를 뺀 나머지 물량 가지고 기존 주주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예정일이 우리 사주조합이나 구주주나 11월 3일 날, 구주주는 3, 4일 이틀 동안 되고, 이제 자금 납입 뭐 11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예정일이 11월 24일이죠. 11월 24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 우리 사주조합의 보호해수 해제일하고 겹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한 일주일 전에 텀이 있는데, 그때 되면 또 18,350원에 받았던, 작년에 그 우리 사주조합에서 받았던 물량들이 보호해수 해제가 되면서 일주일 정도 전에 상장이 이제 인출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상증자 일정이 그런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을 일단 물론 뭐 이게 예측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응은 해야 되잖아요. 주가는 사실 예측은 미래에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는 크게 무의미하고, 그날그날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20%에 5,446만 8,800주를 배정하고, 아까 2,700 거기에서 뺀 나머지 물량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주주에게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당 배정 비율이 사실 54%가 아닌 43% 정도, 44% 정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따가 자세히 제가 엑셀에서 정리한 거를 보고, 신주 인수권이 이제 상장 기간이 10월 18일부터 24일이에요. 오후 영업일.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가 유상증자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유상증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유상증자 발행가와 현 주가의 차이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보통이죠. 그것도 논리적인 거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 발행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그 신주인수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근데 기간이 끝나갈 때쯤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가끔씩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뭐냐면 그 유상증자가 더 매력이 있다. 이걸 사는 게 더 매력이 있다.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더 매력이 있다고 해서 인수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2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다. 그 우리 사주도 만약 23일까지 결정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주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유상증자를 물량을 받을 것이다. 받아서 신주인수권을 팔 것이다.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가져가서 진짜 현물 유상증자 주식수를 받을 것이다. 내가 돈을 납입하고 뭐 이런 것까지 23일에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차후에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는 거죠.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번에 발행하는 주식수가 2723만 4천 주잖아요. 그리고 그 정자전 주식은 이제 4976만 주 정도 되고, 그럼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어떠냐면은 54%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E4가 2700 이거잖아요. 그리고 D9이 지금 정자전 발행 주식수니까 이게 발행 주식수가 54.7,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비율은 50%가 넘는 거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하는 거,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 물량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2723만 이거의 20%가 544만 6,809주죠. 이게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00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2178만 7234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존 주주의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하주당 배정 비율이 이렇게 0.4384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자를 하고 난 다음에 총 주식 수가 이렇게 7,700만 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예상한 11,750원, 이거보다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11,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현재 18,350원 으로 계산했을 때에 8,235억이었는데 이게 11,750원 정자후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11,750원이 됐을 경우에 시가총액은 9,046억이죠. 9,046억. 현재의 시가총액은 여기 이따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더라?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 상장 후에,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고, 현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내용 표를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후에 이거는 제가 이제, 순이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은 안 나오지만, PSR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예로 나타낸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2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일 날 이후에 26일 날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23일 장마간 이후에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가격이 공시가 되겠죠. 그 공시가 되면 이제 26일 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그 권리락 가격인데, 이제 시초가가 얼마가 되느냐, 어떻게 방향을 움직일 거냐,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로 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26일 날,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지만, 그런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감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최소한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예, 그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주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제주항공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 장에 이제 안 좋은 시장이었지만 이 여행주들은 올랐죠. 여행주들은 올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자유여행, 현재 일본은 PCR 검사 폐지할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잠깐 올랐죠. 항공주도 좀 오르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행주들만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 LCC 중에서는 진에어가 가장 좀 좋은 반응을 보였고, 좋은 흐름을 보였고, 주가가. 나머지는 여행주가 올랐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패키지, 이제 일본은 주로 지금 패키지 여행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별 자유여행으로 한다. 여기 보시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고 개인 여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하루 5만 명까지 패키지 여행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LCC들이 많이
가는 노선이 일본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데의 영향으로 LCC의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유독 진에어만 좀 올랐다는 거. 나머지는 티웨이라든가 에어부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채 비율이 높고 에어부산은 자본 잠식이 되어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상증자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진에어만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호재성 뉴스가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건데 아마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고 3분기 실적이 이 3분기가 끝나는 10월부터 해가지고 45일이니까 11월 중순 정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24일 날 상장하니까 10월 중순 실적이 나오니까 상장하고 난 이후에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거지만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고 신주 인수권도 실적 발표할 즈음에 이제 매매가 되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신주 인수권도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때는 실적이 이미 나와 있을 거니까요. 10월 18일이 아니네요. 10월 18일부터 매매가 되면 11월 중순에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고 다만 상장이 11월 24일이니까 그 전에 실적이 발표될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변수나 다른 뭐 전쟁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차차 뭐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멘텀이 생길 거고 국제선이 계속적으로 뭐 정편이 된다. 그렇게 하면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향후 또 유가의 흐름도 봐야 되죠. 유가가 겨울에 가면서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현재 1,400원까지 올라온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던 그런 흐름도 사실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뭐 어떤 주가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모든 게 예측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기재정정 정권 신고서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9월 6일자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된 것들이 있고 보강이 좀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 신고 내용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좀 기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정 전 정정 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정 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게 1732억 개 이제 22년 반기 말 1732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 501억 원을 합쳐야 총 2233억 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연내 추가적으로 3200여억 원 발행 예정가 기준으로 내외 자본을 확정하여 재무 안전성을 개선하다. 다만 근본 유상증자는 항공기, 항공기재 등 시설 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당사의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왜냐하면 이 돈이 바로 나간다는 거죠. 어쨌든 뭐 항공기 구매 대금이라든가 엔진 스페어 엔진 구매 대금 뭐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회사에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나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 정도 그대로 아마 있지 않을 거고 이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정정 후 여기 보면 3,200억이 이제 737 맥스 40개에 대한 확정 계약 10개에 대한 옵션 계약 및 23년부터 도입 예정의 항공기 인도전 선지급 금액과 맥스 기종 도입의 엔진 등 기자재, 자재 등의 도입을 위한 시설 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강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도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유가가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82% 증가했고 그 외에 나머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달러의 영향이 컸죠.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 유가도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다 보니까 아무튼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올랐는데 달러도 올랐으니까 뭐 이중으로 오른 그 경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 이걸 뭐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세 유동 비율이 나옵니다.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에어부산은 19.1% 아주 낮죠. 티웨이 56.37, 제주항공은 59.85, 진에어는 69.63. 이게 이제 반기 기준, 22년 반기 기준인데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아무튼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유동 비율은 뭐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뭐 이렇게 초과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해갖고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하면 이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유상증자후는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113%로 증가하는 건데 그 돈은 뭐 항공기나 엔진 대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바뀌는 사항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예, 쭉 나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미상한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을 보시면 여기 무보정 3호 전환사채가 있어요. 예, 3호 전환사채가 2회, 3회, 4회 해가지고 발행일이 20년 10월, 12월 28일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21년 12월 28일 한 번 해갖고 세 번인데 만기일이 2050년, 51년인데 이게 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주식이 전환가액에 따라서 이제 발행 주식수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20년에 했던 거는 전환가액이 17,238원이에요. 누가 이걸 주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1,750원에 달하면 이거 전환하겠습니까? 전환 안 하죠. 왜냐면 손해보는데. 예, 그죠? 그리고, 21년도에 발행한 거는 전환가액이 16,840원이에요. 이것도 전환 안 하죠. 근데 전환가액이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가져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환가액이 낮아질 때까지, 주가보다 낮아질 때까지.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그때 전환하면 주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전환 가능 주식수예요. 전환 가능 주식수. 이게 447만 주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바뀌는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이게 500만 주로 넘어가요. 500만 주로 넘어 전환가액이 바뀌어서 500만 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7,700만 주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7,7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플러스 되면 8,200만 주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게 이제 전환사채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신종자본증권도 이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죠. 지금이 2.4%인데 해가 지날수록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거는 기사가 났었던 거죠. 해가 지나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는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부채 상환을 해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7.4%면 엄청난 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너무 크다라는 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갔다. 그 뭐 날려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갔다. 아니 뭐 적어도 1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예.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손 놓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이 금융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바뀌지 않았네요. 전환가액이 똑같고 파란색이 아니라서 그런가? 신종자본증권도 바뀌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스 부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파란색 내용들을 유심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파란색의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내용 그걸 파란색을 쳐다봐야 되고 그 이후에 뭐 똑같은 내용들이 많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도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주주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주항공 주식을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제주항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 밑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아까 보시면은, 여기 조정된 전환가액의 기준 전환가액이 한 500만 주가 됩니다. 이게 아까 4,400 얼마였죠?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기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총 764억 원의 규모의 사모연구 전환사채를 20년 12월 28일, 21년 12월 28일 발행했다. 해당 전환사채는 각각 발행일 1년 후 21년 12월 28일, 22년 12월 28일부터 사채권자 한국산업은행의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여 근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신주 예정 발행가로 조정된 전환가의 기준 전환 가능 주식 수는 495만 7,810주라는 거죠. 아까보다 늘어났죠. 아까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수 대비 6.44%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뭐 낮아진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도 뭐 최대주주가 되는 거죠. 뭐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지분율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400 뭐 저기 초반대였죠. 400만 초반대인데 전환가액이 아까 17,000 얼마, 16,000 얼마인데 전환가액이 낮아졌죠. 전환가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이거보다 높으면 전환해서 주식으로 팔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냥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표면 이자율만큼 이자를 매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환사채의 특징이죠. 특징이고, 그 외에 아까 그 대주주 AK홀딩스가 뭐라고 했죠?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고 됐죠? 여기 보시면은 9월 2일 당사의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일로부터 이거는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 그러니까 3개월 후 올해 12월 6일부터 당사의 주식으로 교환 청구할 수 있으며, 교환 대상 주식 수는 여기 보시면 800만 주가 넘습니다. 800만 주. 805만 주 정도 돼요. 그럼 아까 그 한 490만 주, 500만 주에 한 800만 주, 뭐 한 이게 1300만 주죠. 그러니까 7700만 주가 되는데 여기에 1300만 주가 더해지면은 한 9000만 주가 됩니다. 예, 총 이제 주식이, 제주항공의 주식이 9천만 주 정도 되는 거죠. 이전에 올해 초에 주주총회 할 때 이 발행 가능 주식 수를 2억 주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뭐 9천만 주는 뭐 별거 아니죠. 2억 주까지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다, 농후하다. 왜냐? 비행기를 계속 들여와야 되고, 스페어 엔진도 들어와야 되고, 각종 항공기 부품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교환사채로 하든 뭘 하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2억 주까지 열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어보시고, 각자의 또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여기 계속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만기 이자율이 3%예요. 표면 이자율은 0%예요. 표면 이자율은 0%인데 이자를 안 주는 거죠. 이자를 안 주고 내가 만약에 아까 한국산업은행이라고 하면은 이자는 받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 게 교환사채, 전환사채 뭐 그런 거의 채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기 이자율은 3%예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3%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게 특징입니다. 이런 채권에 대한, 사채에 대한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사채, 그 다음에 이게 교환사채, 이런 것들도 있다. 여기는 805만 주, 아까는 한 490 몇만 주,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발행 주식 수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고,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진에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은 의미가 없고, PSR,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의 비율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보통은 1에서 3 정도의 범위가 나오지만 그 이상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1 이하면 싸다는 거죠. 그 회사 주식이 싸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한번 지금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번 주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게 지금 앞으로 항공기와 항공기 자재에 대한 이렇게 나가야 될 돈들을 보여주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트에 나오니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진에어가 1, 2분기 매출액이 1939억입니다. 1939억 매출액이. 티웨이는 1534억, 대한항공은 5조 7918억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7,700원, 1925원, 25,900원인데 총 주식수가 이렇고, 그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진에어가 9,239억, 그 다음에 티웨이가 한 3,086억, 우선주 이런 거는 뺐습니다. 대한항공도 9조 5천 뭐 한 37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PSR을 계산하면 진에어는 4.765 정도 나오고, 티웨이는 2배 정도 나오고, 대한항공 1.64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저기 제주항공 같은 경우 1, 2분기의 매출액이 2,074억이에요. 2,074억. 2,074억이고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된다. 7,700만 주 정도 된다. 발행 주식 수, 이게 매출액이죠. 그리고 매출액이고, 이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9,046억. 그렇게 하면은 4.36 정도 나옵니다. PSR이. 4.36. 진에어보다는 낮죠. 진에어보다는 낮은데,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PSR이. 이게 주가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만약에 11,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유증하고 그 가격이,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사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권리락이잖아요. 유상증자 권리락이 26일인데 이때 가격이 얼마 될지 몰라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략이 이제 달라질 건데, 23일까지는 이제 무조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권리락에 따라서 그때 이제 주가에 따라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그게 이제 11월 24일까지 상장일 때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짠다고 하면, 저는 유상증자 권리락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식이 없는 사람들을 한다면, 유상증자 권리락에 만약에 아까처럼 일본의 여행이 정상화되고 글로벌하게 국제선이 정편이 되고 계속 각국의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서 국제선이 많이 뜨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권리락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그 가격에 조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받겠다. 유상증자를 받겠다로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팔지는 않겠죠. 23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신주 인수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 이제 매매가 된다. 10월 18일 날 매매가 된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그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10월 18일 주가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10월 18일 날 주가가 예를 들어서 14,000원이다.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 13,500원이다. 13,500원이다 치면은, 유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1,750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신주인수권 가격은, 여기에서, 유증 가격을 뺀 가격대로 움직이는 거죠. 신주인수권 가격은 1,750원. 이 주가가 13,500원일 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고정돼 있고, 유정 발행가는 고정이 돼 있고,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쭉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신주인수권을, 나는 이제 유상증자 권리는 생겨서 물량은 받겠지만, 신주인수권은 받겠지만, 나는 내 돈을 넣고 청약을 해서 그 정자분을 받기는 싫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팔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뭐라고 할까, 그거에 대한 차익이라도 보겠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발생하는 손실을 좀 보전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신주인수권을 팔고, 만약에 내가 볼 때, 이 유상증자 한 이후에 주가가 3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국제선도 좀 정편을 하고 유가가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고,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테니까, 나는 이번에 유상증자 받을 거야. 유상증자 받고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면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보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사주조합에 있는 거는 이게 보예수 1년간 묶인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서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단기 투자로 볼 때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1년 동안 묶이니까. 아까처럼 교환사채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AK홀딩스가 교환사채, 제주항공 주식을 교환사채로 해서 1,000억 원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한 거잖아요. 아까 한국산업은행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3개월 후. 아까 9월 6일이었으니까 12월 6일부터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환해서 800만 주 이상이 또 상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근데 우리 사주조합은 1년 동안 묶이는 거죠. 그게 조금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물론 1년 후에 주가가 올라갔지. 처음에 이제 여기 12,400원짜리가 1년 후에 24,000원까지 갔으니까 24,000~2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보호예수라는 게 우리 좋은 점이죠. 왜냐? 내가 지금 50%만 수익 나도 팔 것 같은 인간의 심리인데, 내가 팔고 싶어도 보호예수가 있기 때문에 못 팔았잖아요.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1년 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오롯이 8, 90% 넘는 수익을 챙겨준 게 어떻게 보면 보호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호예수가 없었으면 벌써 팔았을 겁니다. 50% 이상 수익이 발생했는데 안 팔았겠어요, 사람 심리가. 근데 그게 이제 강제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못 파니까 이제 묶여 있는 것인데 어떻게 타이밍이 좋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한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18,350원에 받았는데 1년 후에 주가가 12,400원에서 100% 수익 그 짜릿한 맛을 본 사람들은 또 마약처럼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한 거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묶여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속수무책으로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상증자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이. 예를 들어서 11,750원인데 1년 후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23,000, 4,000원 또 간다. 이게 발행 주수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수익률이 100% 발생하는 거죠. 수익이 100% 발생하는 건데 그 보유예수 갇혀 이제 내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주가가 올라왔고 1년 후에 보유에 제재되는 날에 주가가 100% 올랐다 그러면 수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50%만 발생해도 팔았을 것을 100% 수익률을 보고 파는 게 어떤 보호예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매매를 못하고 1년 동안 어쨌든 잠겨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면 언제든지 내가 팔면 되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이번 주 9월 23일까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이를 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항공 유상증자 두 번째 편으로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뭐 투자의 판단에 참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